파미셀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 월봉을 봤을 때 파미셀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죠. 클라우드까지 가는 종목. 클라우드 상단을 노리는 종목은 거의 여기를 도달하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매수하였습니다. 말은 줄이고 수익으로 답하는 김현우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0.31%, S&P 500은 0.58%, 나스닥 0.89%, 나스닥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왔고 미국 증시 상승으로 이끌었던 쪽은 기술주입니다. 기술주가 주로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가 상승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SMR 원전주 관련진 캐터필러도 올랐고요. 엔비디아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IT 반도체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15%,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3.5%, 인텔 3.3% 이렇게 반도체 섹터, IT 반도체 섹터가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지수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죠. 2.5%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월봉에서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상승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꺾일 때 조금씩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꺾일 때도 아주 가파르게 꺾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속도도 아주 강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구간에 왔고요. 지금 나스닥이 향해 가는 목적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목적지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상승의 기울기만큼 또 가파르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막연하게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때 가파르게 올라도 또 하락을 할 때도 이렇게 급락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근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때 하락이 그렇게 가파르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꺾일 때도 심하게 꺾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경제 지표, 경제 지표가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을 때, 너무 벌어졌을 때, 그 격차가 많았을 때 거품을 형성하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계속 제가 살피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등락률 상위 종목 중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원 ENC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일단 패스를 하고요. 자, 마이크로 컨텍솔. 자, 마이크로 컨텍솔의 상승이 특이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로 컨텍솔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서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잘 잡아야겠죠. 자, 마이크로 컨텍솔은 상승이 좀 더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 상장했을 때의 고점과 두 번째 만들었던 고점 이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이 좀 남아있죠. 이렇게 보면 큰 상승이 남아있고요. 마이크로 컨텍솔은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도 괜찮고요. 올해는 2분기까지 87억을 했으니까요. 작년에 영업이익 100억이었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697억. 100억. 매출액 대비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15%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 컨텍스트 반도체 섹터고요. 2분기까지 87억. 올해 잘하면 200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는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매각을 준비하면서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M&A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 모바일용 필름을 만드는 회사죠. 자, 세경 하이테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M&A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세경 하이테크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결국 목표하는 자리 이제 클라우드 상단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텍홀딩스, 심텍 함께 봐야 되는데요. 심텍홀딩스는 심텍의 모회사가 되고요. 심텍은 반도체 관련해서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PCB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고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텍이 한때는 영업이익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3,5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2년 연속 적자. 그 이후에 다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억, 내년 1000억, 그리고 2027년도 1500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뒤를 바라보면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심텍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 이 패턴 굉장히 반가운 패턴인데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인데 아직도 목마른 상황이죠. 시가총액 2조를 만족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매도 포인트를 정확히 잡을 수 없는 종목은 신고가를 경신해도 제 관심권은 아닙니다. 우리는 방망이를 짧게 주고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가는 종목은 쉽지 않다.
매도 대응하기가 어렵다. TP 시스템도 연일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신고가 역시 경신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주봉을 봤을 때 주봉 걸리는 자리가 거의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어디서 꺾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주봉에서 봤을 때 아래쪽 선앤스팬 2에 걸렸죠. 위에 선앤스팬 1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지만 이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누르고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래 저항에 부딪혀서 또 심하게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퍼스텍은 방산 관련주, 일단 패스, DI 의료 정밀기계 관련 종목, 디자인, 인벤티지랩, 파미셀 다 시간에서 좀 몰랐던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파미셀에도 관심이 있고요. 파미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한 대통령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련해서 이제 지원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네이처셀의 최근 급등 이후 눌림, 그리고 메디포스트도 상승했다가 눌림, 파미셀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 월봉을 봤을 때 파미셀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죠. 클라우드까지 가는 종목. 이 월봉을 보면 클라우드 상단을 노리는 종목은 거의 여기를 도달하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선물로 드렸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보성파워텍을 위시해서 월봉을 도전하는 종목들은 결국 클라우드를 치더라. 이 저항대거든요. 저항대가 두껍죠. 두꺼운 저항대 안으로 들어와서 클라우드 상단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미셀 저는 주목을 합니다. 자, NXT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이수화학, 이제 엔터, 버로노이, FST, 선익시스템, 대한전선, 제주반도체. 반도체 종목들 일단 눈에 띄고요. FST, 그리고 제주반도체, 하나마이크론, SNS텍 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여기서 이제 대한전선 케이블인데 전력 수요가 많아지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죠. 거기서 이제 HBM인데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챗GPT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 소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수요가 많아지고 특히 그 중에서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쪽이 수요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전력 설비 관련된 거, 케이블 공급하는 회사. 결국 AI 반도체 때문에 이런 관련 유관된 산업의 이제 활성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심텍과 심텍홀딩스 PCB 관련주에 매기에 쏠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상승을 주도하는 반도체에서 AI 반도체, 그리고 PCB 쪽, 그리고 HBM 쪽,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전력 케이블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텐데 중요한 거는 갭상승을 했을 때 치고 가느냐 꺾이느냐 그 여부죠. 제주 반도체도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형태인데 중소형 반도체에서 중형 반도체 같이 봐야 될 게 제주 반도체, SFA 반도체, 그다음에 ISC 이쪽이 다 이제 중형 반도체니까요. 이 종목들이 이제 누르고 이제 상승할 때 같이 오르는지의 패턴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비셀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비셀의 시초가가 50분에 나옵니다. 15,000원대 너무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이 종목을 좀 들어가 볼까 했는데 월봉에서 걸리는 자리가 있긴 한데요. 걸리는 자리 위에서 출발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을 시초가에 들어가 볼까 했는데요. 지금 여기 걸리는 자리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갭상승에서 밀려버리니까. 그러나 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에게 수익의 기회를 줄 겁니다. 좀 낮게 출발하길 바라는데 시간 외에서는 1.5% 올랐는데요. 지금 시초가는 17,000원대에 스타트를 하려고 하니까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보겠습니다. 파미셀은 시초가 이게 허수일 수 있으니까 좀 낮아지는 상황을 보고 적어도 15,500원 이하에서 출발을 하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너무 강하게 시작을 하면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 종목을 시초가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만만치 않네요. 자, 네이처셀은 다행히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종목이고 메디포스트 역시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파미셀만 강하게 치고 간다. 좀 더 보겠습니다. 허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쉽네요. 이 시초가에 진입하고자 하는 종목이 파미셀이 있는데요. 좀 더 보죠. 자, 한국석유 어제 우리가 시초가에 잡았고 2차 매수까지 해서 평단을 14,700원대로 낮춘 종목이고요. NXT에서 오늘 14,98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수익권이었고 NXT에서는 14,700원대 형성을 하고 정규시장에서 보합권에서 출발하려고 하지만 좀 더 오르고 시작할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수익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한국석유 평단이 14,770원이죠. 평단까지 온 겁니다. 14750이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14750인데 시초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위쪽으로 치고 가면 우리에게 수익의 기회가 될 겁니다. 평단 이제 14,770원
14,700원이었죠. 그리고 14,500원 부근에서는 계속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석유, 원유 관련주, 그리고 이렇게 아스팔트 관련주, 한국석유도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석유 목표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바라보고 간다고 했죠. 여기를 바라보고 간다. 다시 시초가는 이제 14,750원 정도로 시작할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 오늘 수익의 익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파미셀로 돌아와서 파미셀 다시 내려왔네요. 다행입니다. 파미셀 이제 14,600원대. 오늘 치고 가면 좋고요. 결국은 가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초가에 들어가고 누르면 또 2차 배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미셀 오늘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관련 종목,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줄기세포 쪽에.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승인도 필요하고, 줄기세포 주사를 받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맞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경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요. 이 관련된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줄기세포 주사를 맞기 위해서 일본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자, 시초 시장가에 파미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매수합니다. 이런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파미셀 같은 기술력이 가지고 있으면 시가총액이 10조, 20조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미셀은 시총이 1조도 되지 않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파미셀이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파미셀이 26,000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4,000원대까지 빠지고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월봉에서 이제 드디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패턴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컵이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죠.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컵의 목표 여기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2차에 걸리는 거고, 1차에 걸리는 것은 핸들까지, 손잡이까지, 컵의 손잡이까지 걸리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1차, 2차. 1차 자리도 강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왜 1차에 저항대가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U자형 패턴으로 컵 패턴을 만들면서 여기서 매물이 형성된 거죠. 매물이 형성된 평균 자리가 핸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핸들 자리가 1차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의 1차 목표까지는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 대응합니다. 시초가 이제 14,500원, 어제 시간에서 보여줬던 자리가 14,410원인데 거기보다 조금 더 높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너무 갭이 너무 높게 뜨면 우리가 매수하기 어려웠을 텐데 2% 정도 약하게 뜨고 시작을 합니다. 10월 21일 15,140원 신고가를 만들고 눌렀는데요. 오늘 잘하면 이 고가를 넘길 수도 있겠네요. 15,140원을 넘길 수도 있겠어요. 월봉이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파미셀 들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시장 4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를 보니까 상위에 있는 종목들 KEM텍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바닥에서 치고 갔는데, 이 회사 어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KEM텍의 상승 이유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각형 설비에서 첫 출하를 했다고 합니다. 첫 출하를 해서 이제 ESS 수요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져서 이제 상한가를 시현했고, 계속 적자있지만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 보입니다. 보로노이 역시 제약바이오 쪽에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이고요. 앱클론 항암제 관련 종목인데요. 앱클론, 보로노이, 시네카바이오, 바이오 섹터에서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 오늘 바이오 반도체가 다 괜찮을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중형 쪽 반도체인 제주 반도체 5% 상승, 스파 반도체는 2%, SFA 반도체 2% 상승, 그 다음에 ISC 2%. 자, 반도체 괜찮죠? 하나마이크론 5%, 주성 엔지니어링 1.8%. 자, 중형 반도체가 괜찮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1%. 중형 반도체는 2%, 5% 좀 높게 뜨고, 삼성전자는 1% 정도. 자, SK 하이닉스 2.9%.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승 주도하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바이오의 대장인 알테오젠은 소폭 상승.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에서는 줄기세포주만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미셀 14,500원대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곧 출발하니까 파미셀 시초가에 사십시오. 누르면 사겠다 하는 분들은 여유 있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늘 말씀드리지만, 누른다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종목을 바라보고,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살 수 있을 때 사고, 눌러주면 또 사겠다는 겁니다. 시초부터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시초부터 치고 갈 가능성을 놓고 비중 한 5% 정도 사고, 또 누르면 또 5% 실어서 분할 매수 관점을 보는 거죠. 자, 시초가에 일단 파미셀 사도록 하겠습니다. 14,500원대 시초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
파미셀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에 매수의 기준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156억, 한 달 동안 기관은 68억 정도 샀어요. 230억 정도를 외국인 기관이 샀단 말이죠. 한 달 동안. 근데 파미셀 상승이 강하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샀는데 한 달 동안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잘 매수를 했구나. 개미들 죽여가면서 매수를 한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자, 14,530원 정도에서 출발할 것처럼 보여지네요. 자, 파미셀 시초 시장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줄기세포 관련주 파미셀. 자, 줄기세포 관련주 파미셀을 시초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매수합니다. 파미셀 매수하시고 매수 가격을 유튜브 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4,520원 출발했네요. 14,520원 출발. 시초가 14,520원 출발했습니다. 14,520원 출발. 자, 5분봉에서 눌렀네요. 아쉽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시초부터 치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시초가에 사고 또 눌렀을 때 2차 매수 할 거예요. 자, 눌렀을 때 누르고 2차 매수를 한다 하는 지점을 본다면 저는 여기를 잡고 대응할게요. 많이 눌렀을 때 지금은 시초가 일단 매수하고 홀딩합니다. 자,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14,300원대도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가야 될 길은 월봉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월봉 가야 될 목표가 분명히 있다.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간다. 제법 누르는데 자, 2차 매수 가격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차 매수 시초가 14,520원에 샀다면 2차 매수는 14,000원 이하에 사겠습니다. 2차 매수는 14,000원 이하에 사겠는데 그런데 그 가격 올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들어 올리죠. 자, 다시 들어 올리는 상황. 자, 5분봉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2분 지났네요. 2분 지난 상황. 자, 시초가를 회복하는 순간에 위로 슈팅 나올 수 있어요. 14,520원 시초가를 회복하는 순간에 위로 슈팅 나올 수 있다. 어제 개인 많이 팔았네요. 130억 정도 팔았고 외국인이 89억, 기관이 40억 샀어요. 어제 개인이 132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팔아준 그 물량을 어제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았고 장 초반에 시초 5분 동안에 개인 매도 물량을 또 다 받아가고 있네요. 자, 파미셀 삽니다. 파미셀 14,520원 520원 스타트. 어제 고가가 14,500원, 어제 고가가 14,500원이어서 그 부근에서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초가 14,520원을 회복하는 순간에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매수는 이제 14,000원 이하에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14,000원 이하에 가격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매수는 14,000원 이하에서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 2차 매수는 14,000원 이하에서 하세요. 아직 그 가격이 오지 않았으니까 14,000원 이하에 오는지 보고 거기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2차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추세요. 근데 아직은 그 가격대 오지 않았고 시초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약하게 밀리고 이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5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5분에서 10분을 향해 가는 두 번째 봉을 만들 때 양봉을 만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석유 오늘 14,980원, NXT에서 이제 14,980원까지 올랐었고 현재가는 이제 14,780원, 우리 평단 부근입니다. NXT까지 감안했을 때는 1.4% 올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자, 파미셀 좀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면 제주 반도체 시가에서 좀 밀렸고요. SFA 반도체도 NXT에서의 움직임은 좋았는데 지금 정규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초가부터는 갭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초반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 갭상승을 하고 밀려버리니까. 삼성전자 시초가 정규 시장의 시초가는 97,900원 시초가 부근에서 이제 움직임이고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네요. 시초부터 좀 치고 가려는 모습 그러나 좀 걸려 있습니다. 위로 더 뻗어가지 못하고 걸려 있어요. 498,000원 50만 원이 이제 라운드 피겨 값이죠. 앞서서는 30만 원대 한번 부딪히고 밀렸고 여기가 이제 30만 원대 자릿수값, 그 다음에 50만 원대 자리값, 값이니까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한국석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한국석유 15,000원 넘어가고 또 걸려야 될 자리가 있는데 좀 더 여유 있게 본다면 여기까지. 한국석유 아직까지 목표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석유 매수하신 분들은 한국석유 매수 평단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파미셀 보겠습니다. 파미셀 계속해서 파미셀 확인하겠습니다. 자, 5분 마쳤고 이제 다음 봉을 만듭니다. 다음 봉 만들 때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요즘은 참 쉬운 시장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준은 없고 미국 시장의 기준에 맞춰서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개파락 시킨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했고 오늘은 또 미국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해서 갭상승해서 또 빼고 있고 매일매일 어렵죠. 선물 매매도 어렵고 주식 매매도 어렵습니다. 지수는 오른 것 같아도 하락 종목이 많아서 체감으로는 상승장이 아니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내가 사고 나서 바이앤 홀드 해야 될 그런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방망이를 짧게 쥐고 치고 나갈 때 빨리 팔고 나와야 되고, 또 다른 종목 순환매를 보면서 대응해야 돼요. 반도체 섹터가 주도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자동차가 들어오고, 최근에 또 2차 전지가 상승하고, 2차 전지 그렇게 상승하는 것 같더니 또 에코프로가 어제 또 급락을 해버리고, 급락을 한 다음에 또 오늘 또 2.9% 상승시키고. 쉽지 않죠. 이 대형주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대형주가 상승을 주도했지만 대형주에 다시 눈 돌아가기보다는 그동안 못 올랐던 개별 종목에서의 기회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미셀 다시 이제 14,400원대 왔고, 이제 10분까지 시초가에 14,520원을 터치하거나 돌파하게 되면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니까 저는 보겠습니다. 어제 파미셀이 한번 치고 갈 때 강하게 치고 갔어요. 한번 자리 잡으면, 상승 자리 잡으면 또 세게 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까지 또는 15분까지 이 박스에서 박스 상단을 터치하고 돌파했을 때 보여주는 상승의 힘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보고 있어요. 월봉이 목표까지는 분명히 갈 겁니다. 오늘 가면 좋고요. 오늘 가면 우리에게 바로 수익을 줄 것이고, 오늘 안 가도 내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오늘 금요일이군요. 월요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이 파미셀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재무 구조를 보시게 되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370억, 내년에 581억,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만 해도 그때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좋은 영업이익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인데, 난치성 질환 정복을 꿈꾸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보관도 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고, 식약처에서도 승인해주고, 네이처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죠. 지금 일본에 가서 환자들이 주사를 맞고 오는 이런 경비를 낭비하는 이런 패턴은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파미셀과 그리고 네이처셀, 메디포스트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 발언, 이 부분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랐던 거고요. 줄기세포 치료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감한 제도 개편을 요구한 것입니다. 첨생법으로 알려진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정의가 불분명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해외 원정 치료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일본에 가서 원정 치료를 받아야 됐는데, 국내에서도 충분히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너무 경비 낭비가 많았다는 거죠. 자, 이제 시초가 다시 왔습니다. 14,520의 시초가. 사바이오텍도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요. 사백신 연구소, 여기도 줄기세포 치료 관련 종목인데요. 자, 파미셀, 우리는 시초가에 들어갔으니까 파미셀 보겠습니다. 자, 시초가 회복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치고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힘을 내기를. 자, 14,520원 시초가를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시초가부터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14,570원. 좀 더 세게 밀어라. 위로 쭉쭉. 자, 슈팅 위로 쭉쭉 뻗어 나가야 됩니다. 계속 매물이 나오죠. 개인들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상승을 하니까 개인 매물이 나오죠.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단 말이죠. 2만원부터 26,000원 물려있어요. 근데 손해보고라도 파는 거죠. 그걸 또 외국인과 기관이 다 흡수를 하고 있어요. 대량 매수 들어옵니다. 자, 14,600원 대량 매수가 들어오네요. 파미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15,000원대에 도달하는지 보겠습니다. 15,000원대. 여러분, 월봉을 봤을 때 가야 될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좀 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매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목표가는 분명한데, 월봉에서 바라보는 이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요. 제 직원들은 다 목표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를 제 직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가 이제 14,600원, 1% 가까이 올랐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수익을 내야 되죠. 우리는 일단 시초가를 회복해서 다행입니다. 2차 매수를 고민할 것도 없이 시초가를 회복했고, 오늘 갭 상승했던 반도체 쪽은 더 치고 가지 못하고 시초가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SFA 반도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갭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5%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서 피했던 것이고, 파미셀도 장전에 좀 장난질이 있었습니다. 갭상승을 크게 하려는 15,000원 이상에서 출발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행히 14,520원 2%대에서 출발해서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주었어요. 자, 파미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요. 오늘 14,600원의 고가인데 그 고가를 넘어설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수익 기회를 주면은 꼭 익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익절 잘 하세요. 월봉에서 바라봤을 때 가는 목표가 있으니까
오늘 도달할지 또 월요일 도달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가야 할 될 길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 패턴이 괜찮다. 일봉을 바라봤을 때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것이고, 여기서 짧게 대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린다면 짧게 대응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셔도 돼요. 이렇게 대응하셔서 이 구간에서 수익을 잘 챙기셔도 됩니다. 여기서 삼봉 타점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올라야 되고요. 오늘 방송 중에 수익을 내면 좋았겠지만 방송 중에서는 시초가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방송 이후에 슈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꾸역꾸역 상승할 때 수익의 기회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익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니까 여러분들 수익 기회 때 잘 정리해서 수익을 완성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미셀은 월봉에 가야 될 자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길 바라보고 가는 상황에서 오늘 시초가 매수를 했고, 오늘 저 목표에 도달하면 저기서 잘 매도하시고, 오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홀딩해서 다음 주에 수익의 기회를 엿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미셀 긍정적인 상황, 재무 좋고, 그다음에 재료 좋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에 대한 재료, 그다음 수급,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 기술적 위치 괜찮죠. 월봉의 목표가 분명하다. 끼부림 아주 강한 끼를 보여줬다. 빠질 때도 확실하게, 오를 때도 또 확실하게. 빠질 때는 바닥을 확실하게 잡고, 여기 보이시죠? 바닥. 여기가 선행 스팬 자리잖아요. 구름천 하단 자리. 거기서 딱 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가야 될 거 있죠. 구름천 상단 가야죠. 하단을 봤으니 이제 상단을 봐야죠. 아래를 봤으니 또 위를 봐야죠. 그다음에 스케줄, 줄기세포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 이후에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스케줄, 그 다음에 시나리오. 시나리오 전략은 매도 목표를 잡고, 이렇게 제재수 깊게 쓰시,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까지 제재수 깊게 쓰시 완벽하게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자, 목표가 아시겠죠? 제가 표시한 자리에서 매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